네, 지금 경제 위기라는 말이 뭐 몸소 느껴지실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실제적으로 자영업자라든가 아니면은 실업률 또는 고용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 저성장에 또 현재 주식 시장이 또 현재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제 위기라는 말이 맞고요. 지표상에 봤을 때 그 지표에 따라서 이 정도가 지금 안 좋다라는 내용보다는 실제적으로 실물 경기, 우리 현재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더욱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택 시장도 실제적으로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에 관련된, 특히 건설과 관련된 시장들이 얼어붙게 되면 그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오늘 준비를 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공기업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성장률 후퇴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당초 잡았던 현재 수치보다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 보실 수 있고요. OECD에서도 현재 2.6%, 올해 성장률을 2.6%대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에서도 2.5%, 국회 예산처 같은 경우도 2.5% 정도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다. 또 현재 그 IMF라든가 아니면 무디스,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2%대 초반까지 나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018년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내용이고요. 당연히 경기 국면 자체도 실제적으로 선행지수와 동행지수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태. 거기에 경제활동별 성장률, 건설업의 급격한 후퇴 때문에라도 건설업 현재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후퇴를 많이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수직으로 거의 낙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집을 지어놔도 현재 분양을 할 수가 없는 상황. 또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청약 규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을 사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정말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고용 감소세, 뭐 고용에 과연 감소된다는 내용은 뭐 잘 아실 겁니다. 기업체에서도 현재 더 이상 인력을 늘리지 않는, 실제적으로 더 이상 사실 새로운 인력을 뽑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금융위기 취업자 수 증가율이 0.4%였던 2008년도 금융위기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보다도 3배가 더 낮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은 거의 수직으로 낙하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9년도 상반기 마이너스 1.4%를 현재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용률 같은 경우도. 이게 실제적으로 고용 지표가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성장세는 둔화될 수밖에 없고요. 현재 경제활동 인구들이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현재 내가 쓸 수 있는 돈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상황이 더욱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 연속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을 하면서부터 쭉 봤을 때 건설에 관련된 기성액 지표, 건설에 관련된 지표, 건설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는 앞으로 향후 이루어질 건설액은 얼마가 되는가 지표가 있는데요. 현재 9개월 동안 계속 하락 국면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부터 그때도 둔화였던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정권에서도 사실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8.12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부터 수치가 조금 떨어졌고요. 건설 기성액 관련된 내용이요. 현재 6월 달에 또 현재 건설 기성액의 하강 진입, 그리고 2018년도 9월 2일 부동산 대책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때는 하강 국면으로 떨어졌습니다. 하강이라는 얘기죠. 둔화가 아니라 이제 더 심각해진 상황이다. 지금 현재 2019년도 2월 기준으로 봤을 때도 현재 하강 국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건설 관련된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여기서 얼마나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투자가 또 주택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건설 투자 같은 경우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2017년도 기준 GDP 관련된 성장 기여율,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건설과 주택에 관련된 어떤 그 부분이 비율이 얼마가 되는가 봤는데요. 건설 투자가 38.3%였고요. 주택 투자가 26.2%였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는 수치죠. 이 수치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게 되면 GDP 성장 기여율 중에서도 건설 투자, 주택 투자를 연도별로 봤을 때도 지금 2018년도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건설에 관련된 건설 관련 종사자들도 그만큼 이제 실직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쓸 돈도 없을 수밖에 없고 시장 경제가 더욱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GDP에 차지하는 주택 투자율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건설과 주택 투자 중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감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2019년도 3.5%가 더 추가적으로 감소할 것 같다라고 현재 발표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봤을 때 우리나라가 2018년도에 현재 소득 수준이 3만 달러라고 진입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몸으로 느끼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마이너스 건설 투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당연히 일자리는 없을 테고요. 주택 투자 증가율도 현재 감소세가 현재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확연하게 떨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총 주택 대비 GDP 비중도 거의 현재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현재 경제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부분에서 얼마만큼 주택과 건설 비중이 많이 차지하느냐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건설업 취업자 수도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죠. 일자리가 없죠. 하다못해 일용직 노동자들도 집을 짓지 않는데 어떻게 필요하겠습니까? 필요가 없죠. 전문직이라든가 기술직도 당연히 없을 테고요. 보시게 되면 2008년도부터 쭉 2019년도까지 봤을 때 지금 현재 2019년도 감소세가 굉장히 더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6만 4천 명 정도. 6만 4천 명 정도는 현재 실직을 한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 기여율도 봤을 때도 현재 실제적으로 많이 작년도 2018년도에 비해서 거의 한 3분의 1 정도로 떨어진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경제 상황, 특히 돈이 굴러가는 상황이 되지 않고 자유경제 시장에서 현재 역행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주택과 건설, 특히 주택 건설업에 차지하는 다양한 연계성, 실질적으로 주택 하나를 짓게 되면서 그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부와 또 얼마나 많은 어떤 그런 부가 가치가 높아지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 펼쳐지는지 보시게 되면 주택산업, 주거용 주택을 내가 건설한다 쳤을 때 그 관련된 현재 일자리들입니다. 실내 건축이라든가 전기통신, 건물 설비 설치, 기반 조성 당연히 해야겠죠. 건물 장비라든가 시설물 유지, 거기에 뭐 철골이라든가 콘크리트 조적, 지붕, 거기에 건물 및 구축물 해체해야겠죠. 철거한 후에 새로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반공사, 토목공사 파일 등 실제로 이사와 리모델링까지 연결됩니다. 이사하게 되면 이사 비용도 발생을 할 테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마비가 된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부대 사업으로 기반 조성이라든가 도로 건설, 조경 사업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다세대 주택도 일정 비율 조경을 맞추지 않으면 준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 관련된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내 일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부동산이 이제 주택을 다 지었다 쳤을 때는 다음에 임대 및 개발, 임대 개발 공급부터 관리까지 서비스에나 들어가는 부분은 관리, 중개, 투자, 감정평가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수많은 일종들,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하나씩 없어지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실업자 수는 계속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건설의 국가 성장 기여도는 현재 약 40% 정도 됩니다.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주택 경기, 특히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기가 다시 살아날 기미가 없을 수 있다라고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종사자들만 거의 200만 명 육박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실업급여라든가 받을 수 없겠죠. 결론적으로는 현재 부익부 빈익빈사 어떤 사태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택 건설업은 실제적으로 건설업에 10억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10명 정도를 고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한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현재 숫자가 늘어날수록 더욱더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관련된 어떤 일자리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 또는 14.5명 정도의 취업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 경기에 관련된 사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경제 성장률부터 해서 생산 유발, 그러니까 건설과 주택 투자 감소로 인해서 실업자 실제적으로 증가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생산 유발 효과가 6조 7천억 정도가 감소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는 2조 6천억 정도가 날아갔고요. 전체로 봤을 때 취업 유발자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현재 절반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굉장히 우려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장경제, 자유경제시장의 논리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얘기죠. 규제가 워낙 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갖고 있지도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새롭게 신축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못 된다는 얘기겠죠. 서울과 지방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고요. 또 주거이동과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현재 제약하는 대출 규제 또한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집을 사고 싶어도
9억 원 이상이 되게 되면 중도금 대출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내가 집을 사고 싶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고 싶다는 거지 단순하게 집을 산다는 개념보다는 그 지역을 사고 싶다는 얘기로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조정이 될 필요가 있고요. 정부라든가 기업, 가게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현재 깨트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괄적으로 진단이 전제되지 않은 강하게 일방적인 규제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잡혔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 수요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언제와 어느 때 다시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주택시장의 위축에 따른 파급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로 인해서 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그로 인해서 경제 생산 인구가 줄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얘기겠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현재 경제 위기는 벗어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며 정리하겠습니다.